안녕하세요. 글로벌로 선수 최영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세기 말, 21세기 초, 일본 자동차가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고, 어떻게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 자동차 산업이 미국이 왕국이 아니었느냐,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달라 하는 그 내용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편하게 자동차 산업사의 측면에서 약간 가벼운 느낌의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 영국에게 홍콩을 빼앗기기 전까지 그 시대는 중국이 세계의 모든 발명품 화학이라든가 종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대부분 발명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10대 발명품 중 8개는 미국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항공기, 무선전화기, 상업용 핸드폰,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대량 생산 자동차. 지금도 자동차를 우리가 가장 먼저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라마다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이 대표적이죠. 영국도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지금부터 139년 전 1986년 독일의 칼 벤츠하고 고트리프 다이머르가 각각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두 회사는 2029년에 합병이 됩니다. 근데 합병이 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CEO, 지금 어느 식으로 표현하면 사장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돈 받고 파는 물건을 만들어 못했습니다. 그 전에 칼 벤츠의 부인 베르타 링거가 그런 남편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고 새벽에 아들과 함께 그 자동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친정으로 가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시험 주행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교통사고 납니다. 이 역시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자동차를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쓰게 될 수 있게 된 가장 큰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신호등을 듭니다. 신호등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인 1868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그 수동식이었고요. 경찰이 직접 조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도구를 쓸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신호등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동차를 상품화한 것은 그런데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1894년 세계 최초로 파리 루앙간 모터스포츠 레이싱 자동차 경주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할 일 없는 귀족들을 꼬드겨서 시속 10km, 16km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자동차를 경주를 통해서 순위를 가르고 그 순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돈 받고 파는 비싼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을 본, 유럽에 와서 그것을 본 헨리 포드가, 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도축장에서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참고로 해서 자동차 산업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을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은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만 당시는 지옥이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포드는 7천 명이 필요한 공장에 연간 14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왜냐고요? 계속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헨리 포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1시간에 2.54달러 된 시급을 12시간 하루 12시간 일하고요. 8시간 일하고 5달러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그들의 시급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서 자동차를 사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자 포드는 자동차를 더 생산화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헨리포드는 그런데 지금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포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1910년대, 20년 시작했는데 포드는 1941년이 돼서야 노조를 인정하는 그런 그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가지만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포드가 만든 T형 포드 모델 T는 이 모델 디자인 체인지 한 번도 하지 않고 모델 체인지 한 번도 하지 않고 1594만 대 전무 후무
그러니까 지금도 뭐 4천만 대 넘는 자동차 있지만 대부분 다 모델 체인지 하고 만드는 차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이 소비를 늘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1921년에 도입된 할부금융제입니다. 중국도 2008년에 할부금융제가 도입되면서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했었는데요. 이것이고 두 번째 미국 사람들 자극한 것은 192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취임식에 마차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등장하면서 나도 자동차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터라이제이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서 1919년에 1차 대전이 사실은 자동차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자동차와 선박 비행기가 다 내연기관을 썼는데 그것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기술 발전을 했고 그것은 모터스포츠 장을 통해서 한때는 배기량이 27리터까지 같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점 다운사이징 되면서 속도 경쟁을 하게 됐고 그 속도 경쟁이 결국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거기에서 우승하는 차가 많이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그게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포뮬라 1 F1이고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자전거 경기처럼 벨로드롬은 그냥 도는 경주가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에서도 그 모터 스포츠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죠. 그래서 모터 스포츠에서 우승하면 그 브랜드의 차가 많이 팔리는 그런 역사가 많고요.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미국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도 산업이 있습니다. 철도는 이 2000년에 미국의 전체 철도 길이가 36만 킬로미터, 1850년에 3만 킬로미터, 1870년에 11만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철도 산업이 엄청나게 이 부활했었는데, 여러분 가끔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가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철도 산업을 꼽죠. 그것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 로비를 내서 우리에게 그 보조금을 주면은 자동차를 미국인의 발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말 하면서 철도 산업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합니다. 특히 전차 회사에 인수해서 아예 폐기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고사 작전을 하게 했죠. 더불어서 도로 건설 촉진에 대한 로비도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게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도로는 자유의 상징이다. 미국인들이 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가로, 세로, 그래서 상하로는 홀수 번호, 좌우로는 짝수 번호로 해서 9만 킬로미터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고속도로 번호를 매기게 있죠. 그만큼 도로를 늘리면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게 됐고 그 자동차는 사람들이 발휘됐고 그러면서 자동차는 점차 미국인들이 철도를 제치고 지금 철도는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다시 이제 초고속 전철을 건설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경작 가능 면적의 약 10%가 도로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거죠. 문제는 그들이 이제 가장 활용했던 게 자동차를 활용했던 게 자동차는 미국인의 개척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도구다. 말을 타고 동해에서 서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로 간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그 미국인들은 지금도 제 친척이 한 분 텍사스에 사신 분이 있었는데 한 번 그 뉴욕으로 면접으로 간다고 하는데 7일 동안 자동차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동성과 자유, 그리고 권력의 상징,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사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대경황이 겹칠 때도 그 판매가 되지 않자 그들은 특히 GM이 새로운 그 전략을 만들죠. 그때 이제 등장한 게 플랜드 옵솔루선스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의도된 진부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약 5년이나 7년, 뭐 4년, 6년마다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새 차가 나오면 헌차가 좀 허접해 보이죠? 그때 동원된 거고 그것이 그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메이커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세기 들어와서도 2010년경까지인가요? 해도 미국의
20개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 17개가 모터스포츠였다 할 정도로 모터스포츠는 미국에서 인기 종목입니다. 우리는 모터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이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또 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우리하고 많은 문화의 차이가 우리가 지금은 풀 플랫이라고 하는 시트를 뒤로 제끼거나 뒷 시트를 완전히 제껴서 평평하게 만들거나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가 카섹스라는 것 때문에 그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미국의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때 생긴 게 자동차 극장이고요. 우리나라도 저 가끔 시승하러 이 교회 나가보면 자동차 극장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에 젊은 층들한테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그때 생겼던 게 맥도날드하고 홀리데이 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홀리데이 인은 고급 호텔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고속도로 가에 자그마한 호텔 2인은 여인숙 우리 개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났었고요. 또 하나 테일게이팅. 예, 젊은 애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로를 달린다라는 개념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때 그것도 굉장히 유행했고 이들의 입김도 굉장히 세서 월마트에서는 그들의 주차장에서 이들이 놀고 있어도 함부로 내쫓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또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커피를 파는 데서 그런 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드라이브인 시스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2차 대전 이후에 SUV라는 것들이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일본은 경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줬는데 미국은 이 승용차가 아닌 트럭에서 대해서 세금 혜택, 연비, 안전 기준을 완화시켜주면서 미국인들은 중대형 SUV 픽업 트럭을 주로 그들의 일상용 차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링 카 하면은 1, 2, 3위가 항상 픽업 트럭이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보니까 도요타 라브4가 3위로 올라섰더라고요. 그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근데 더불어서 많이 또 하나 등장한 게 그들은 미디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연예인들을 많이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셀럽들을. 셀럽들은 미국의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포함해서 여러 셀럽들이 자동차 많이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그 홍보를 하게 되는 거고, 국내에도 지금도 자동차를 뭐 PPL 해서 드라마에 등장시키거나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에 쓰거나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디어 비즈니스하고 모든 그 공산품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렇게 어울려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1920년대 미국산 자동차의 50%가 포도산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는 전쟁이라고 특수산이 있었지만 미국산 자동차가 전 세계 82.5%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경제형 중소형차 집중을 하게 되고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계속 잘 만들었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밀려나게 되죠. 그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1980년에 바로 앞선 명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레이건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서 제조업이 급속한 쇠퇴를 보였고 자동차 산업들은 점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 진정한 디트로이트 매니아가 있던 밥 러츠는 카 가이스라는 책, 국내에는 빈 카운터스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 책에 이 콩을 세는 사람들이라 말을 하면서 미국은 결국은 그 좋은 차를 만드는 혁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콩을 세는 수익을 우선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해서 2009년에 GM이 결국은 파산 보호 신청까지 되고 굿GM과 배드GM을 나눠서 그 굿GM을 다시 살려내는 사상 초유의 연방 정부의 그런 보조금, 회생 자금을 받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뭐 여러 번 CEO가 바뀌었다가 지금은 메리바라가 10년 동안 CEO를 하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고 다시 조금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두고 봐야 됩니다. 과연 트럼프의 목소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강할지는 두고 봐야지만은 어쨌거나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20세기 중후반처럼
자동차 왕국으로서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만약에 판매 대수가 는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일본차, 한국차, 독일차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어쨌든 역사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그 가벼운 차원에서 말씀드려봤는데 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